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밥만 먹고 나면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자꾸만 소파에 눕고 싶지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고민도 있으시죠? 예전보다 밥 양을 줄였는데도 배는 자꾸 나오고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해도 뱃살은 꿈쩍도 하지 않는 답답한 말입니다. 친구분들과 모임에서 다들 나이살은 어쩔 수 없다고 위로하곤 하시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책 마크 시슨의 키토 리셋 다이어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나이 탓이 아니라 당신이 잘못된 연료를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만약 휘발유를 넣어야 하는 자동차에 설탕물을 붓고 있다면 차가 제대로 달릴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은 원래 지방을 아주 잘 태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의 식습관 때문에 그 기능이 고장난 상태일 뿐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고장난 스위치를 다시 켜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단 21일 만에요. 우리는 평생 밥심으로 산다고 배웠습니다. 아침에 밥 먹고 간식으로 떡이나 고구마 먹고 저녁에 국수 먹고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즉시 포도당, 즉 설탕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사실상 설탕을 연료로 쓰는 기계가 된 셈이죠. 이걸 모닥불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신문지나 지푸라기 같습니다. 불은 확 붙지만 금방 꺼져버리죠. 그래서 밥 먹고 돌아서면 또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어서 또 단 것을 찾게 됩니다. 하루 종일 연료를 계속 넣어줘야 하는 피곤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지방은 굵은 참나무 장작입니다. 불을 붙이기는 조금 어렵지만 한 번 붙으면 몇 시간이고 활활 타오릅니다. 우리 몸에 쌓인 뱃살, 그게 바로 이 훌륭한 장작 더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 배에 있는 이 좋은 연료를 쓰지 못하고 자꾸 밖에서 신문지만 구해올까요? 범인은 바로 인슐린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을 때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친구는 문지기 같은 역할을 하는데 혈당이 높으면 지방 창고의 문을 꽉 잠가버립니다. 지금 당장 쓸 설탕이 혈액 속에 넘치는데 굳이 창고에 있는 지방을 꺼내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시세끼 꼬박꼬박 밥을 먹고 사이사이 과일과 떡을 먹는 습관은 하루 종일 지방 창고문을 잠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지방이 안 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 마크 시스는 대사 유연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필요할 땐 탄수화물을 쓰다가도 연료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내 몸의 지방을 태워 에너지로 쓰는 능력. 이것이 바로 젊음과 건강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고 당장 오늘부터 밥, 빵, 면을 다 끊고 지방만 드시려고 하셨나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평생 탄수화물에 익숙해진 우리 몸에 갑자기 충격을 주면 몸살 기운이나 무기력증 같은 키토플루가 찾아와 3일도 못 가서 포기하게 됩니다. 이 책의 핵심은 바로 리셋입니다. 본격적인 키토제닉 식단에 들어가기 전 21일 동안 우리 몸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 마라톤을 뛰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듯이 말이죠. 자, 이제부터 21일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주방 정리입니다. 냉장고와 찬장을 열어보세요. 설탕, 시럽, 과자, 라면, 그리고 식용유라고 불리는 콩기름, 옥수, 수유, 이것들을 눈앞에서 치워야 합니다. 특히 식용유는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몸이 아픈 게 더 큰 손해입니다. 65세 김 여사님은 믹스 커피와 잔치국수를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처음엔 이걸 어떻게 끝나 막막하셨대요. 그래서 딱 21일만 참아보자 결심하고 국수 대신 두부면을, 믹스 커피 대신 아메리카노를 드셨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속쓰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비운 자리에는 좋은 지방을 채워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버터, 코코넛 오일 같은 것들이죠. 지방을 먹으면 살이 찐다는 건 옛말입니다. 좋은 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주어 밥 생각이 안 나게 도와주는 가장 강력한 아군입니다. 한식은 밥만 빼면
훌륭한 키토 식단이 됩니다. 미역국에 소고기를 듬뿍 넣고 밥 없이 드셔보세요. 삼겹살을 드실 땐 쌈장은 조금만, 대신 소금과 참기름장에 찍어 채소에 싸드세요. 김치찌개에는 돼지고기와 두부를 가득 넣으시면 됩니다. 굽는 게 아닙니다. 주식을 밥에서 반찬으로 바꾸는 겁니다.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잠을 못 자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녀석이 혈당을 높입니다. 밤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살이 찌는 이유죠. 저녁 10시 전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이렇게 며칠 하다 보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밥을 안 먹으니 허전하고 단 것이 미친 듯이 당길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몸이 연료를 바꾸려는 진통의 시간입니다. 이때 절대 과자나 빵으로 손을 뻗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땐 소금물을 드세요. 탄수화물을 줄이면 우리 몸에서 수분과 염분이 빠져나갑니다. 머리가 띵하고 기운이 없는 건 소금이 부족해서입니다. 물 한 컵에 좋은 천일염 반 티스푼을 타서 드셔보세요. 거짓말처럼 정신이 맑아질 겁니다. 지방을 많이 먹으면 혈관이 막히지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최신 연구들은 혈관을 망가뜨리는 건 지방 그 자체가 아니라 설탕과 가공된 탄수화물이 일으킨 염증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좋은 지방은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주목해야 할 점은 뇌 건강입니다. 우리 뇌는 포도당을 주 연료로 쓰지만 나이가 들면 포도당을 잘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치매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케톤체라는 지방 연료는 늙은 뇌세포도 아주 잘 받아들입니다. 깜빡깜빡하는 건망증, 지방 식단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21일간의 리셋 과정을 충실히 따랐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습니다. 점심 먹고 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가 고프지 않아서 식사 때를 놓쳐도 짜증이 나지 않습니다. 내 몸이 드디어 뱃살을 태워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간헐적 단식이 가능해집니다. 아침을 굳이 챙겨 먹지 않아도 배가 안 고프거든요. 전날 저녁 7시에 먹고 다음날 점심 12시에 먹으면 16시간 공복이 완성됩니다. 이 공복 시간 동안 우리 몸은 낡은 세포를 청소하는 자가 포식작용을 일으킵니다. 최고의 회춘 비결이죠. 운동은 어떨까요? 살 뺀다고 런닝머신 위에서 숨이 턱에 찰 때까지 달리시나요? 저자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과도한 유산소 운동은 식욕만 돋웁니다. 그저 햇볕을 쬐며 기분 좋게 걷는 산책,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잠깐 힘을 쓰는 근력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가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어쩔 수 없이 밥이나 떡을 먹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유연해졌다면 다음 끼니에 다시 좋은 지방을 먹고 조금 더 걸으면 금방 돌아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3가지로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식용유와 설탕, 밀가루를 주방에서 치우세요. 둘째, 밥량을 반으로 줄이고 그만큼 고기, 생선, 좋은 기름을 더 드세요. 셋째, 21일 동안만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뱃살이 들어가는 건 덤이고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게 될 겁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밥 한 숟가락 덜어내는 것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년을 가볍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지방과 함께 활력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